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기 의학 토크쇼 명의의 진단에서 차오진룽 교수의 한국 의료 관광 비판 발언이 SNS를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료 관광, 웃기지 마라. 형편없는 기술력으로 포장만 화려한 상업적 쇼일 뿐이다. 차오 교수의 폭탄 발언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의료 논쟁이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 중앙병원 심장외과 수석 전문의 차오진룽입니다. 16년 연속 중국 최고 심장외과 의사로 선정된 인물이죠. 내 손이 닿은 심장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난다는 소식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5천년 역사의 중국 의학을 두고 어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 그들이 뭘 안다고? 의학은 남자의 영역이요. 그런데 한국은 여성 의사들까지 내세우면서 무슨 의료 혁신을 이룬다고 광고하고 있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병원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죠. 생방송 토크쇼에서도 주저없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은 허울뿐인 과대 광고입니다. 여성과 약자들이 외모에 집착하도록 만들어 돈을 빨아들이는 상업적 속임수죠. 진정한 의학은 중국처럼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방송 후 온라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성형에 현혹되어 한국 의료를 옹호하는 여성들의 분노부터 중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배신자들까지. 다음 날 방송국 대표 류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오 교수님,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의료 시스템 실체를 폭로해 주십시오. 최고의 중국 의사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가서 그들의 의료를 평가한다. 처음엔 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여성들이 현혹되는 이유를 밝혀낼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가서 그 허상을 밝혀주겠소. 한국 의료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그들의 환자 중심이란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모든 이에게 보여주겠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여정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뜨거운 의료 논쟁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기대보다 더 좋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것은 공항 한가운데 대형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형관광 안내센터? 이건 병원이 아니라 마치 성형공장 같군요. 비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항들이 우주탐사, 첨단기술, 오지혁신을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성형관광을 내세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호텔에 체크인 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병원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성형외과 전문의인 윤서진 교수와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현대적인 대학병원 건물에 들어서자 깔끔한 로비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병원이 정말 깔끔하네요. 왕펑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병원 생각보다 첨단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겉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실력이야. 중국의 의학은 실용성을 중시하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비가 좋다고 의사가 뛰어난 건 아니지. 중국에서는 오래된 장비로도 놀라운 수술을 해내는 의사들이 많아. 성형외과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자 윤서진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의사 가운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옆에는 응급의학과 정세훈 교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윤서진입니다. 이쪽은 응급의학과 정세훈 교수님이세요. 외상 분야 전문가로 우리 병원 응급외상센터를 이끌고 계십니다. 윤서진이 소개했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시라고 들었습니다.
외과 분야에 대한 견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정세훈이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뭘 할까? 얼굴을 찍어내는 공장 노동자 같네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윤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성형이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와 마케팅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윤서진의 표정이 굳었지만 정세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심장을 수리하는 정비공인가요? 의학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의사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모르겠네요. 그 직설적인 반격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받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윤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성형이 여성 환자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왕펑에게 말했습니다. 화려함에 속지 마. 중국 의학이 세계 최고인 건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 내일 부작용을 겪은 중국인 환자들을 만나면 제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은 중국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성형 의료의 허상을 드러낼 결정적 증거를 수집할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쾌감을 느끼실 거예요, 교수님. 드디어 내가 그랬잖아를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왕펑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강남의 카페에서 첫 번째로 만난 류메이는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가 왔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장웨이는 광대뼈 축소술 후 얼굴 감각이 무뎌졌고 리나는 턱 수술 후 웃을 때 부자연스러워졌으며 우시아는 필러 염증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윤서진 교수와 정세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부작용 사례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형의 위험한 실체 아닌가요? 윤서진 교수는 예상외로 침착했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심장 수술에도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심장 수술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성형은 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세훈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 응급의료 시스템도 완벽한가요? 우리가 아는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던데요. 그때 류메이가 병원 예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윤서진 교수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다음 주 교정 수술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부작용은 있었지만 그건 제 인생의 큰 변화에 비하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성형 전에는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아세요? 회의에서 발언도 못하고 사진 찍히는 것도 피했어요. 지금은 제가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고 사회생활도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윤 교수님이 이제 그 부작용도 고쳐주실 거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섬세한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찾기 어려웠어요. 저기, 이거 어떻게 편집하실 거예요? 왕펑이 곤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영상을 검토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차오 교수님, 오늘 제 응급실 근무를 동행해 보시겠어요? 성형의 다른 측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미용 성형과 응급실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균형을 위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엔 화려한 인테리어도 미용 관련 포스터도 없었습니다. 대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응급실 풍경이었죠. 응급실에 성형외과 의사가 왜 필요한가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윤서진은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얼굴 외상 환자가 오면
첫 처치가 중요해요.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평생 흉터로 남거든요. 그때 병원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 도착. 응급실 의료진 준비해주세요.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실은 침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30대 여성. 안면 다발성 열상과 골절 의심됩니다. 의식은 있으나 불안정합니다. 피로 범벅이 된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볼이 깊게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면 CT 준비하세요. 광대뼈와 상악골 골절이 의심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윤서진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성형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오 교수님, 심장외과 의사로서 활력 징후 확인을 도와주시겠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환자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며 윤서진의 응급 처치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외과 의사의 모습이었죠. CT 결과 환자는 광대뼈 복합골절과 상악골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수술을 결정했고 저는 그녀를 따라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왜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외상을 처치하는 거죠? 일반 외과 의사의 영역 아닌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윤서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얼굴은 단순한 뼈와 살이 아니에요. 신경, 근육,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기능뿐 아니라 미관도 중요합니다. 이런 복합적 수술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적합해요. 수술이 시작되고 윤서진의 놀라운 기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한 봉합 기술, 미세한 뼈 조각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섬세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처치 덕분에 기능적 손상은 최소화될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후속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새로운 시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환자에게 성형수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구했지만 그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는 길에 윤서진이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화상 환자 치료센터에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이제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성형의학의 또 다른 측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말이죠. 다음 날 윤서진을 따라 서울 외곽의 화상 환자 재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이곳에 한 달에 2번씩 봉사활동을 온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윤서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10대로 보이는 한 소년이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소년의 얼굴 왼쪽은 화상 흉터로 붉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미소는 밝았습니다. 윤서진은 그를 민호라고 소개하며 2년 전 가스 폭발 사고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어 지금까지 5번의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번이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서진은 화상 재건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가자 다양한 연령대의 화상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한 환자씩 상태를 살피며 진료했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4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목, 양팔에 심각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다음 수술에서는 목의 구축을 풀어주는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와 윤서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이 여성이 공장 화재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후 2년간 집 밖으로 나가길 거부했고
가족들조차 만나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재건 수술을 받은 후 이제는 센터에 나와 다른 환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화상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변한 후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괴물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사회로 나갈 용기를 얻었어요. 윤 선생님 덕분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센터에서 나오는 길에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성형에는 재건과 미용이 있지만 결국 목표는 같아요. 환자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찾도록 돕는 거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학의 목적이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날 경험은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서진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성형이 가진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윤서진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화상 환자들의 얼굴에서 본 희망, 그들이 보여준 삶의 의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선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형의학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해 윤서진의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있는 환자는 다름 아닌 제가 10년 전 상하이에서 수술했던 환자 리샤오였습니다. 복잡한 심장 수술을 집도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20대 초반이었고 선천성 심장 결함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차오 교수님, 리샤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뵙다니. 윤서진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인가요? 리샤오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차오 교수님이 제 심장 수술을 집도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살린 환자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왜 성형외과를 찾아온 걸까요? 리샤오 씨,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데 무슨 일로 여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샤오는 잠시 망설이더니 셔츠의 단추를 두어 개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중앙에 있는 거대한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장 수술로 인한 흉터였죠. 흉터는 붉고 두꺼웠으며 가슴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이 흉터 때문에 10년간 고통받았어요. 수영도 못하고 민소매 옷도 입지 못했죠. 여름에도 항상 목이 막힌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리샤오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흉터가 그녀의 삶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시 수술 후 그녀가 흉터에 대해 걱정했을 때 저는 살았으니 감사히 여겨라라고 쉽게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 윤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중국에서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리샤오가 설명했습니다. 윤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흉터 개선 수술을 통해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훨씬 눈에 덜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샤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윤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 흉터가 제게 너는 불완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흉터를 보고 떠났고 수영장에서는 사람들이 쳐다봤죠.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는 건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하게 살기 어려웠어요. 리샤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오 교수님은 그녀의 생명을 살렸고
저는 그녀의 인생을 살릴 겁니다. 그 말이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리샤오와의 만남 이후 그날 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온통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제 마음속 혼란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굳게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에게 연락해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윤서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샤오 씨 수술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녀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리샤오를 다시 만난 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제 임무는 완수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동안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심장과 같은 중요 장기를 살리는 것만이 의사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인생을 살리는 요소였더군요. 윤서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도 이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중국 의료계에서는 성형외과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실력 없는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해 선택하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은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의학의 모든 분야는 각자의 방식으로 환자를 돕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환자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리샤오에게 있어 심장 수술만큼이나 흉터 치료가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윤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오 교수님도 이제 진짜 의사가 됐군요. 진짜 의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니까요. 우리 모두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은 변함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윤서진에게 털어놓았댔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버지는 가슴의 흉터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셨죠. 여름에도 상의를 벗지 못하셨고 수영장도 목욕탕도 가지 못하셨어요. 어린 저는 그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심장외과를 선택하셨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의사처럼 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삶의 질까지 고려했다면 그분의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윤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오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서울의 햇살이 유독 밝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성형의 허상을 폭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제 자신의 편견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음은 이미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온 환영 인파 속에서 류 국장이 한국 성형의 어두운 면을 잘 담아왔냐고 물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예상과 많이 달랐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다큐멘터리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성형의학의 다양한 측면, 특히 재건 성형의 가치를 진실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예정이던 날 갑작스럽게 생방송 특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너무 높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한국 성형은 정말 사치인지 물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성형을 얕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죠. 이어서 화상 환자들과 심장 수술 후 흉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환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환자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장을 고치는 것으로, 때로는 얼굴을 바꾸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형의학은 훨씬 깊고 넓은 분야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많은 동료 의사들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의 재건성형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첫 번째 초빙 강연자로 윤서진 선생을 초대했습니다. 몇 개월 후 리샤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흉터 개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처음으로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행복한 얼굴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입니다. 편견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한국 의료 관광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떠난 여정이 한 중국 심장외과 의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차오진롱 교수에게 한국 의료는 단순한 상업적 트렌드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중앙병원의 재건성형 부서를 신설하고 한국 의료진과 협력을 시작한 차오진롱 교수는 진정한 의사는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